가족의 평온했던 밤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젊은 아내가 쇼핑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민감한 주제인 돈에 관해 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았습니다. 아들아, 상금으로 그 9만 달러를 받았으니 늘 그랬듯이 내 계좌로 직접 이체해주는 게 어때? 그녀는 문 밖에서 며느리가 가방을 팔에 가득 안고 모든 말을 듣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5년 전 얼레이너와 이고어가 결혼했을 때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청구서, 일상이 아니라 한 사람, 즉 지너와 아이더 에브지니어 푸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도시 반대편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도 최악의 순간에 나타나 모든 것에 조언을 해주는 재능을 지닌 시어머니. 그녀는 모든 구매, 모든 재정적 결정, 심지어 부부의 주말 계획까지 통제했습니다. 항상 엄마의 과잉 보호에 익숙해져 있던 이고르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결혼 2년 차에 엘레나가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3만 루블의 상을 받았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터키 여행을 꿈꿨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신의 냉장고가 망가졌고 은퇴해도 새 냉장고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이고르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아내는 포기했습니다. 냉장고를 샀습니다. 여행, 연기됐어요. 이듬해에는 긴급 치과 진료비로 4만 원이 들었다. 그런 다음 그의 어머니 아파트를 개조하는데 5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매번 지나이다는 그것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났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엘레나는 가족 예산에 관해 남편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이고르는 항상 그 주제를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입니다. 우리 둘 다 이 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그는 마치 그의 가족만이 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몸짓에 고귀함이 지워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실제로 엘레나의 부모는 자녀에게 한 푼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가을이 올 때까지 얼레이너의 경력 중 가장 큰 프로젝트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9만 루블 꿈의 유럽 여행을 떠나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녀는 토요일에 쇼핑하는 동안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이고르에게 빨리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고 있던 지갑을 찾으러 다시 돌아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계산은 여기서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난방도 안 되고 히터도 사야 하는데 이 가격으로 은퇴 후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어? 지나이다가 불평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도와줍니다. 이고어는 이제 방어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엘레나가 상금 9만 달러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회사의 프로그래머들도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 계정으로 이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돈이 이미 그녀의 것인 것처럼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이 상은 내 것이 아니라 엘레나의 것입니다. 이고어는 머뭇거리며 시도했습니다. 그래서요. 당신은 결혼했지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당신 둘의 것입니다. 그녀가 사소한 일을 제외하면. 지나이다의 목소리에 담긴 아이러니는 절절했습니다. 먼저 엘레나와 얘기를 해야 해요. 그의 아들이 중얼거렸다. 말해보세요. 당신이 이 집의 남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양도하고 아내에게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하십시오. 연금을 다시 계산하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맹세합니다. 엘레나는 문고리를 꽉 쥐고 심장이 뛰었다. 그래서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도착하지도 않은 돈을 쓸 계획을 세웠고 이고르는 다시 한번 이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라는 문구는 이 모든 일이 이미 그의 등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쾅 소리를 내며 문을 열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안으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나이다는 가공된 순진한 분위기로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일은 어땠나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엘레나는 건조하게 대답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 떠났지만 마음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저녁을 먹고 웃었고 심지어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연속극의 또 다른 에피소드를 보기로 동의했습니다. 지나이다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돈이 그녀의 손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이고어가 깨어나기 전에 얼레이너는 이미 컴퓨터 앞에 있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는 상금을 모두 다른 은행의 저축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고어는 이 계좌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조기 인출을 차단하여 해당 자금이 최소 1년 동안 건드릴 수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채용 대행사에서 일하는 친구인 크리스티너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봐, 독일 회사에서 수석 분석가 자리 기억나? 아직도 공석이야. 대답은 빨리 나왔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제안 내용이 혜택을 포함하여 30% 더 높았습니다. 30분 이내에 이력서가 업데이트되어 전송되었습니다. 이고어가 일어났을 때 얼레이너는 이미 침착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심부름이 좀 있어요. 그녀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하자 방금 새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면접은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레나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나이다 예브게니예브나 젤레나는 가볍게 딸깍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컵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고정시키면서 여전히 커피를 마신 손가락이 뜨거웠다. 자녀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다면 어머니로서 모범을 보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선택임을 보여주기 위해 방은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도 마치 시간 자체가 그 광경을 지켜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멈춘 것 같았다. 지나이다 예브게니예브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분노와 당혹감 사이에 끙끙거리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걸었을까? 엘레나, 그만의 디고르가 마침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곧 발사될 활처럼 긴장되었습니다. 당신은 과장하고 있습니다. 과장. 엘레나는 건조하고 즐거운 소리로 웃었다. 이고르, 저는 5년 동안 자신의 청구서를 완벽하게 지불할 수 있는 여성의 생활 방식에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일하는 대신 소파에 앉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아니 내 월급에서 떨어지는 것을 선택한 사람. 그녀는 일어섰고 마치 매 동작이 이미 너무 오래 지속된 논쟁의 끝인 것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치마를 매만졌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내가 존경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존재하지도 않는 필요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슈바, 미적 시술. 축하합니다. 지너하이더 에브지니어프너.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선의를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척하는 대담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어졌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아들 앞에서 그녀를 그렇게 폭로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가 보복하기도 전에 엘레나는 꼿꼿한 자세로 단호한 목소리로 이미 침실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르. 내일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30% 더 높은 급여, 전액 복리후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녀가 어떤 반박도 용납하지 않는 결단력으로 눈을 빛내며 돌아섰는데 이는 재정적 기밀 유지에 대한 매우 명확한 정책이었습니다. 내 동의 없이는 공유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돈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이고르는 마비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업.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혹시 이미 이런 계획을 세웠나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계획됐나요?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고 이번에는 그 몸짓에 승리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고르, 나는 오랫동안 내 인생을 계획해 왔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나는 사과 없이, 정당화 없이, 그리고 확실히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구세주 역할을 하지 않고 그것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딸깍 소리와 함께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지나이다 예브게니예브나는 여전히 숨을 쉬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긴급 구호품대서 지불한 돈으로 지불한 디자이너 가방을 움켜쥐고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고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배를 강타하는 것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복종의 가면은 벗겨지고 남은 것은 적나라한 진실뿐이었다. 자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단호한 이방인으로 변했고 항상 그를 지켜주던 어머니는 희생자로 위장한 포식자임을 드러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카페가 너무 작아졌다. 엘렌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드는 침착함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의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녀를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아이러니한 기미 없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냉철한 정확성으로 물었습니다. 이고르는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는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침내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승리감이 아니라 성숙한 슬픔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싸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미안하다는 듯이요. 내 어머니는 세상이 변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사랑이 서명된 수표와 침묵을 구매하는 것으로 측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 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움츠러드는 소녀가 아니다. 는 목구멍에서 수치심의 쓴맛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잘 훈련된 앵무새처럼 어머니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가? 엘레나,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무엇의 의무? 그의 아내가 늦게까지 일하면서 끝나지 않는 청구서를 지불하는 동안 자금 조달에 대한 변덕이 있습니까? 당신이 옳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편결이 쓰여진 것처럼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엘렌은 웃지 않았다. 그 대화에는 안도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선택의 여지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는 당신의 어머니가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순수한 결심이 담긴 몸짓으로 코트를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더 쉬운 일, 대립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밤에 목에 걸림 없이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이미 내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는 차가운 커피 한 잔과 미지급된 청구서를 들고 테이블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밖에서는 시끄럽고 무관심하고 잔혹한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잊어버렸던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된 사람. 그날 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고 불평도 없었으며 심지어 공기 중에 일러너의 향수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확고한 글자로 당신의 이름이 적힌 하얀 봉투가 있을 뿐입니다. 안에는 이별의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는 단 2장뿐입니다. 새 회사의 고용계약서 사본,
누군가가 삼키기 힘든 급여, 과이적 영수증입니다. 저축한 돈의 절반을 자신의 계좌에 예금했습니다. 당신이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지라는 짧은 메모가 서류에 스테이플러로 붙어 있었습니다. 는 불이 붙을 듯 종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후 통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열려 있고 조명이 켜져 있고 자물쇠가 없는 출구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엘렌이 카페에서 한 말을 이해했습니다. 엘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의 차례였다.